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희영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우리 보건행정 맨날 문풀 이론할 때마다 속상한 게 보건행정 정말 재밌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이게 뭐가 재밌어요? 뭐 이런 학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러셔서 저는 나름대로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보건소 가시면 진짜 필요한 게 행정입니다. 왜냐면 그 일반 행정하는 아이들, 그 구청 안에 있는 일반 행정하는 아이들이 무지무지 우리를 무시합니다. 너는 보건행정이라고 하면서 행정도 하나도 모르지? 이러면서 엄청 많이 무시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행정이 되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행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행정만큼 정직한 건 없습니다. 정직? 정직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행정만큼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게 행정만큼 있는 학문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행정하면은 여러분들 이론도 많이 힘들어 하셔서 특히 우리 비록 기출문제 풀이긴 하지만 이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도 하면서 기출문제 풀이도 할 건데 일단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됐는지 잠깐 보시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거는 사회보장 쪽이에요. 사회보장 쪽이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회보장 안에는 이제 의료보장, 사회보장 중에서도 의료보장 쪽이 훨씬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런 게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전달체계, 보건의료 전달체계, 그래서 뭐 자유방형, 사회주의형, 그 다음에 그렇지, 사회주의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행정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 이 사회보장제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게 양이 좀 많은 조직 쪽이 좀 나왔을 거예요. 조직.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조직의 구조뿐이 아니라 인사 쪽도 있었었잖아요. 근데 인사보다는 조직 쪽이 훨씬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에서 좀 깊게 들어가면 이제 의사 전달도 있었었고, 의사 결정, 뭐 의사 전달 이런 거 있었었고, 그 다음에 리더, 그렇죠? 리더십 이런 거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 무엇보다도 조금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왔던 게 조직 혁신 쪽이 좀 많이 나왔었죠. 조직 혁신. 그래서 조직 혁신의 방법 중에 뭐 스와트 분석 뭐 이런 것도 있고 틈새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쭉 나오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딱딱해지는 거죠. 보건행정 자체가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듀크러시라고 딱 단어만 하면 딱 알으셔야 돼. 에듀크러시 하면은 조직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죠. 주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줄였다가 늘렸다 하는 에듀크러시 뭐 이런 것들도 좀 단어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직 부분이 훨씬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인사 쪽으로 가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동기 유발시키는 동기부여. 동기부여 쪽에는 크게 내용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과정적인 게 있다. 그렇지? 물론 내용적인 게 훨씬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과정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누가 생각나세요? 응? VIE 이론, 블룸의 VIE 이론 이런 거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인사 쪽 훨씬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제 기획이나 정책 부분이 좀 나왔을 거예요. 자, 정책 부분 하면은 뭐 합리 모형서부터 점증, 그다음에 만족 모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ZBB 연기준 예산제도 이런 것들도 좀 ZBB가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지 연기준 예산제도니까 하여튼 이렇게 점증, 만족 모형, 그 다음에 혼합주사 모형 뭐 이런 것들 또는 쓰레기통 모형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대부분 정책에서 요 정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다면 정책 과정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문제를 끌어내는 정책의 형성 과정 뭐 이런 것들 그 순서가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정책이 나오고 더불어서 기획 쪽이 좀 나왔을 겁니다. 기획 쪽이. 근데 기획은 뭐 기획의 특성 이런 것들 거기 좀 특징이 좀 많이 나왔고요. 특성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사업론이 나와요. 보건사업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보건 쪽이죠. 공중보건의 내용이 나오는데 점점 공중보건의 내용이 좀 많아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거저 얻어먹기다. 이거 공중보건 문제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의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산 쪽. 자, 예산 쪽은 한동안 진짜 한 3년, 5년 동안 계속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예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는데 재작년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서 재작년에 한 문제, 그 다음에 재작년에 한 문제, 작년에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슬슬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그 공중보건과는 달리 보건행정은 정말 간단해요. 이 정도만 많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깊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얘기 안 한 거는 개념 문제가 좀 있었을 거예요. 개념. 그래서 보건행정의 개념, 뭐 보건행정의 기본적인 원리, 그래서 우리 앞자만 따서 외웠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 뭐 가역, 비정, 법경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아예 외우게끔 그렇게 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기 위해서 역시 우리 이것도 역시 크게 4개로 접근하는 거 아실 거야. 이론 들어가고 기출문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원별 그 다음에 모의고사. 자, 이론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게 차라리 편하다라고 표현했고, 기출도 역시 공중보건과 똑같이 18대 2의 법칙은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18개는 이론으로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근데 이 2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딱 보면 이런 문제 어디서 나왔지?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행정 쪽에 있는 문제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쪽의 기출문제 중에서 약간 어려운 걸 갖고 와서 너네 이거 모르지라고 하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이 2 문제는 그냥 어떻게 그냥 포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18개 만이라도 다 맞히자. 그래서 18개에서 90점이라도 이거는 해볼 만한 그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개는 제가 그냥 포기하자. 그렇지만 단원이나 모의고사에서 하긴 할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접근할 거고요. 자, 요 정도로 하고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아까 오전에는 막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니까 유인물을 보시면 일단 유인물은 저도 전부 다 가로놓기 다 했습니다. 가로놓기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이렇게 됐는데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일단 유인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렇거나 저렇거나 똑같아. 일단 유인물은 좀 풀어보고 요거 갖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치? 자, 볼게요. 유인물부터 봅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개념 얘기가 나오면서 보건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형평성, 능률성 등등등 번호 붙일게요. 형평성 1번, 능률성 2번, 3번, 4번, 5번, 6번 민주성 및 참여성 있습니다. 자, 1번이에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해주는 거. 이게 형평성이에요. 같은 수준에 있어. 요구가 같아. 그럼 똑같이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 자, 2번째입니다. 보건행정에서도 적은 자원의 투입으로 산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대. 예, 2번이죠. 근데 우리 이게 솔직히 정확히는 능률성이지. 근데 우리 그냥 평상시엔 효율성으로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구분합시다. 자, 모 곱하기 모는 효율성이다. 능률성 곱하기 효과성은 효율성이다. 일단 구분을 하세요. 근데 평상시는 그냥 똑같다라고 하고 만약에 문제에 능률성이 보기에 있어. 그리고 효율성이 있어. 그럼 이거 구분하자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능률성은 투입분의 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겁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3번입니다. 의도하거나 기대한 것과 같은 소망스러운 상태. 뭐 하고 싶어. 소망스러운 상태. 이게 뭐냐면 효과예요. 효과. 효과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안 했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3번이고요. 자, 4번째입니다. 보건행정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 네, 형평성도 높이고 효과성도 높인데. 그러니까 목적도 달성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접근성이 높으면 당연히 효과는 달성하게 되는 거고 형평성도 있게 되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정책 수혜자의 요구와 기대 그리고 환경변화에 얼마나 융통성 있게 대처했느냐 쉬웠겠는데 얼마나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느냐 예, 이게 어디? 대응성 5번입니다. 자, 6번을 보시면 현대복지국가에서 모든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정책의 즉 현대복지국가에서야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정책의 정당성 확보의 기초가 된다. 이게 민주성 및 참여성이에요. 민주성 및 참여성.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행정이 추구하는
목적 6개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건행정의 기본 원리도 있습니다. 기본 원리. 이것도 번호 붙일게요. 사회국가 원리, 신의 성실 2번, 3번 평등, 4번, 5번, 6번이 과잉급부 금지의 원칙. 자, 1번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축적시켜주고 그리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예,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건 다 똑같이 해준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회국가의 원리예요. 그렇죠? 사회국가가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건 다 해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 보시면 보건행정 역시 법률에 의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 예, 이게 법률에 의한 행정이니까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에요. 4번입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성별, 종교 등등등 이거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평등의 원칙이겠죠. 5번입니다. 자, 4번 보건행정은 공익 추구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아, 공익 추구의 적절한 범위에서 이루어진대. 아, 적절한 범위에서 해주는데 너무 많이 해주지 말라는 거죠. 그치? 뭐예요? 과잉, 급부, 금지의 원칙이에요. 5번째입니다. 권리자와 의무자는 사회성원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돼. 신의 성실의 원칙이겠죠. 하여튼 이게 보건행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보건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기본 원리가 있어. 둘 중에 어떤 거에 신경 쓸까요? 목적에 신경 쓰세요. 목적에 기본 원리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의 기본 원리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목적 쪽에 형평성, 능률성, 효과성 요거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보건행정과 병원 경영과 유사점. 보건행정 하면은 우리 뭐라 그래? 공공행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병원 경영은요? 이거는 일반 행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공공행정과 회사원들이 하는 일반 행정과 유사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정책이지. 그리고 행정은 이걸 수행하는 거니까 수단이 되는 거죠. 결국 행정은 수단이에요, 수단.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 이거는 공공행정이든 일반 행정이든 똑같겠죠. 그치? 자, 정치적인 성격 냄새를 피는 건 뭘까요? 보건행정이겠지. 일반 행정은 정치적 성격은 아닐 거예요. 그치? 자, 관료제적 성격 맞죠? 모든 조직은 다 관료제를 갖고 있습니다. 협동, 2인 이상의 인간들로 이루어진 협동. 예, 맞죠? 이게 조직이죠. 보건행정이고 공공행정이고. 그 다음에 봉사성. 네,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나머지는 다 유사점이지만 정치적 성격은 보건행정만이 갖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밑에 공공행정과 민간행정을 구분했습니다. 이런 것도 가벼운 상식선에서 접근하셔야 돼. 일단 국가 권력하면 무조건 공공. 2번 이윤 추구하면 무조건 민간. 아, 국민의 비판을 도의적으로 받는데요. 어? 민간이지. 공공은 법적으로 받아요. 근데 얘는 도의적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민간이에요. 단일적 기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효율성만 갖고 따진대. 뭘까요? 민간이죠. 그럼 공공은 뭐예요? 효율적으로 따지고 윤리적으로 따지고 효과적으로 다 따지는 거죠. 그렇지? 자, 고객에 대한 평등성은 강화돼요. 예, 공공. 그러나 민간은 자기 회사에 찾아온 사람한테만 평등하게 해주는 거죠. 그치? 자, 획일성 하면 획일적이다. 다양성의 반대겠죠? 획일적이다. 공공이죠. 다양성 하면은 민간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구분하시고. 자, 그리고 밑에 공공행정과 민간행정의 유사점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나옵니다. 공공행정과 민간행정. 비용 편익 분석의 활용. 자,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는 거는 효율성을 따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공행정은 효율성만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따지지 않아? 그렇지? 1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도 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요건 괜찮습니다. 관료제, 이거 괜찮고요. 행정의 영향력의 규모, 행정의 영향력의 규모가 큰 게 어떤 걸까? 공공이죠. 그래서 이건 유사점이 아니라 차이점이야. 답은 4번이고요. 비용 편익 분석은 누구나 합니다. 물론 가중치가 민간행정이 훨씬 크지만,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보건행정의 범위. 좀 많이 나오는 거 아실 겁니다. 보건행정의 범위는 꼭 3개 갖고 구분했죠. WHO, 미국, 에멀전.
일단 여기서 셋 다 있는 거는 좀 신경 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셋 다 있는 거 뭐예요? 보건교육, 환경위생, 또 하나가 통계, 자료 이거였습니다. 이걸 1번, 2번, 6번은 셋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럼 모자 보고는 어디에 있었었냐면 WHO하고 에멀전만 있었습니다. 자, 간호라는 거는 딱 한 군데만 있었는데 보건간호 WHO만 있었습니다. 자, 만성병은 뜬금없이 에멀전만 있어. 다른 데는 별로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고요. 근데 감염병은 좀 있었었죠. WHO하고 에멀전. 결국 에멀전한테는 감염병도 있었고 만성병도 있었습니다. 자, 보건시설의 운영 미국이에요. 미국. 그런 반면에 검사실의 운영은 에멀전이었었습니다. 네. 자, 10번 또 문제 나오네요. 보건행정의 일반적인 범위. 아, 이거는 특별히 WHO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범위를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건 상식선으로. 보건의료 기록, 보존, 분석 있어야 되겠죠. 그치? 환경위생? 당연히 있어야죠. 자, 보건과 의학의 연구관리. 자, 4번 보건교육 있어야 되죠. 5번 감염병 관리. 아, 금방 알겠네.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보건행정의 특성 엄청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의 특성 4가지였는데 기억하시나요? 공공성 및 사회성, 또 봉사성, 과학성 및 기술성, 또 하나가 조장성 및 교육성 있었습니다. 일단 하나가 빠져있지요. 1번 공공성, 2번 봉사성, 3번 과학성, 4번 조장성 및 교육성. 이렇게 해서 일단 쓰시고 자, 이제부터 고를 겁니다. 1번,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유리하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의 부당한 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뭔가 유리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해준다는 거죠. 이게 공공성 및 사회성 1번이에요. 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조장한대요. 이게 조장성 및 교육성 4번이 되는 거죠. 자, 발전된 근대과학과 기술의 확고한 기초 위에 하면 무조건 과학성 및 기술성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보건사업에서 특히 자율성과 분권성을 중시하는 게 자율성? 분권성? 자율성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셀프 케어를 잘하는 거죠. 그럼 자율성을 높이려면 뭘 해야지 자율성이 높아질까요? 나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해야 돼. 그 전에 뭐를 해야지 자율성이 높아질까요? 교육을 받아야죠. 교육을 받으면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과 분권성을 중시하는 게 조장성 및 교육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살표 공중보건 사업 수행의 3대 요소 기억하시나요? 공중보건 사업 수행의 3대 요소. 꼭 사람 이름을 얘기해야지 알지. 앤더슨 거. 누구세요? 교육, 행정, 법규 이런 거랑 똑같이 보건행정도 4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쵸? 보건행정의 4대 요소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다. 일단 법 똑같이 있었습니다. 법. 자, 그리고 인력, 인사. 그리고 인사가 어디에서 근무해요? 조직. 그리고 예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그대로 있고 조직이 있고 거기에 인력이 있고 인사가 있고 그 다음이 예산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게 4대 요소입니다. 잘 나오지는 않긴 해요. 그렇지만 나오는 답을 쓸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자, 11번 요게 이제 우리가 앞자만 따서 외운 거 보건행정의 기술적인 원칙 뭐 있었어요? 생의환 역사 있었습니다. 생의환 역사. 이것도 역시 이름 붙일게요. 환경 보건 1번, 사회적 기술 2번, 3번, 4번, 5번 의학적 기술. 자, 1번입니다. 보건사업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래요. 인구 집단의 성별, 연령별, 구성, 사회문화적 특성 등 생태학적 특성을 조사해서 사업 수행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생태학적 기술이네요. 3번이네요. 자, 2번입니다. 질병 발생의 숙주적, 환경적, 경제적 상호관계를 규명해서 기초자료를 마련했대요. 숙주, 환경, 병인 요거 그림 기억 안 나세요? 숙주, 병인, 환경 뭐예요? 생태학. 그럼 생태학적 기술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역학. 역학이죠. 역학. 크게 역학이었잖아요. 이게 역학적 기술이에요. 자, 3번째입니다. 예방의학적인
입장, 종합적인 보건봉사, 의료봉사라는 입장에서 주로 적용이 된대요. 예방의학적인 입장. 그 예방의학적 하면 의학이겠지 뭐. 예, 의학적 기술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발생 요인을 외적 환경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한 환경이니까 환경보건학 1번이겠죠. 자, 국민단체 기관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시행되는 거 사회적 기술 2번입니다. 자, 대답해 주세요. OX입니다. 예방보건행정이란 예방의학적 기술을 적용해서 질병 예방을 주 업무로 하는 행정이다. 네, 맞을 것 같아요. 자, 2번 보건위생행정은 질병 예방이라는 소극적인 행정이다. 예, 질병 예방은 소극적인 건 소극적? 적극적. 그러면 건강증진도 적극적인데, 예, 그래도 그것도 질병 예방도 적극적. 뭐에 비해서? 치료에 비해서. 치료에 비해서는 적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환경위생행정은 환경 개선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건강과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예방보건행정이 소극적인 성격을 지닌 반면에 환경위생행정은 근원적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이다. 둘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예방이 있고 환경이 있어. 그럼 환경적이 훨씬 더 적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자, 5번입니다. 자, 보건행정 범위 중에서 환경이 있고 질병관리가 있어요. 두 개입니다. 아까 소극적이 약간 질병이라 그랬고 환경이 조금 적극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감염병 관리, 질병, 환경위생, 환경오염 관리, 비감염성 관리, 질병이지 뭐, 역학 관리, 질병, 식품위생, 요게 환경이에요. 산업보건, 요것도 환경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은 산업도 하고 다 신경 쓰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12번까지 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12번 보건행정의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 이것도 우리 앞자만 따서 가역, 비정, 법경관 했습니다. 그리고 번호 붙여주세요. 1번 법률적, 2번 역사적, 그리고 쭉쭉 가셨다가 7번의 가치관적 접근. 자, 첫 번째요. 1차적 고려 대상.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였었죠? 그 위에 있는 거 순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순서대로 외운 건 앞자만 따서 외운 거 가역, 비정, 법경관. 그럼 맨 처음에 가는 뭐예요? 가치관적. 결국 1번은 7번이에요. 7번. 자, 두 번째 접근 방식 뭘까요? 두 번째. 가역 하니까 역사적. 2번입니다. 자, 3번 NHI, NHS 이게 뭘까요? 이게 비교 체계론적 접근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되는 거죠. 자, 4번 보건정책이 미래지향적이냐 현실 문제 해결에 적합하냐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등을 통한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거. 예? 이게 경제론적? 맞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보시면 자, 미래지향적인가 현실 문제 해결에 적합한가 여부를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통해서 타당성 여부를 하는 거. 맞다. 경제론적이 같다. 경제론적. 여기 앞에 보면 약간 정책론적 같기도 하는데 그 여부를 비용 효과 분석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경제론적 같긴 해요. 경제론적인 거. 제가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자, 일단 5번 볼게요. 보건의료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하는가 여부. 법률적 접근이겠네.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제한된 보건자원으로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양질의 보건. 요게 경제 같아요. 그럼 요게 4번이고 아까 4번이 5번이네요. 그치? 아까 4번이 미래지향적인가 현실 문제 해결에 적합한가 여부를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통해서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게 이게 정책론적.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사회과학적 접근의 마지막 단계. 가역, 비정, 법경, 관 하니까 뭐예요? 예, 관리적 접근. 예, 6번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똑같이 한 60문제에서 90문제까지 풀어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것도 조금 양이 많아서. 자, 1번 보시면 보건행정이 추구하는 목적 아까 있었었거든요. 이 중에서 무엇에 대한 거니에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정책을 수행하였는지.
그러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니까 뭘까요? 대응성이네. 그렇죠? 답은 1번이고요. 다른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2번 라논드 이분은 공중보건에도 나오고 보건행정에도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건강결정 요인 중에 건강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개인의 생활습관. 4번. 자, 3번입니다. 에멀슨의 보건행정 범위. 우리 아까 연습을 하긴 했는데 이제 보건시설의 운영은 어디에 있었더라? 미국에 있었습니다. 만성병 감염 2개가 다 있는 게 에멀전이었고 검사실이 있는 게 에멀전이었습니다. 답은 1번. 자, 4번이에요. 보건행정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은 거. 자, 보건행정의 성격. 예, 2번이죠. 공공성 및 사회성, 봉사성, 조장성 및 교육성, 기술성 및 과학성. 예,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이에요. 병인 숙주 환경이 평형을 이룰 때 건강이 유지된다는 거. 병인 숙주 환경 하면은 생태학적 모형. 맞죠? 그럼 미생물 병인 모형이 뭐예요? 다른 건 다 알겠어. 미생물 병인. 이게 생의학적 모델이야. 생의학적 모델. 수리바퀴 모형 있었고 원인막 모형은 뭘까요? 똑같은 말. 거미줄 모형. 거미줄 모형.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6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강 모형으로 옳은 거. 예, 생의학적 모형 같아요. 뭐 갖고 생의학적 모형 힌트 얻었어? 뭐 갖고? 정신신체 이온론. 그리고 특정병인론. 특정병인론이 뭐예요? 특정병인론? 결핵균이 들어가면 결핵이 생기잖아요. 결핵균이 들어갔는데 뜬금없이 뭐 에이즈에 걸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특정병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7번입니다. 특정 집단의 요구와 선호, 기대를 만족하는 정도. 이런 문제 좀 비슷하게 많이 나오네. 그리고 환경 변화에 얼마나 신축적으로 대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정도, 대응성. 우리 요거 구분하자 그랬죠. 대응성하고 만족도하고 좀 구분하자. 자, 대응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 만족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없었던 건강보험이라는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가 높은 사업이야? 건강보험. 대응성이 높은 거. 근데 지금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좀 떨어진다. 그치? 그 사업을 국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했느냐? 이게 대응성. 그 사업 자체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만족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치? 그래서 여기는 요구에 맞는, 그러니까 이건 대응성이 될 거예요. 자, 8번입니다. 보건의료 체계의 투입 산출 모형. 투입 산출 모형 하면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까요? 체계 모형. 그렇죠? 체계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냐. 자, 환경은 사회체계, 국가정책이 포함된다. 있었습니다. 국가체계라든지 사회체계는 환경이 돼요. 삶의 질에 근거한 안녕상태는 최종 산출에 해당이 된다. 그럴 것 같아요. 자, 과정은 보건의료 공급자, 수요자 간의 상호작용이다. 과정이겠죠. 그치? 자, 그럼 답은 4번인가 보네. 소인성 요인과 필요 요인은 투입 요소 중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특성이 있다. 소인 요인, 필요 요인이 뭐예요? 소인 요인, 성향 요인, 필요 요인. 필요 요인은 우리 need, want, 기억하시죠? 의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need, 환자가 필요한 느낌은 want.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소인 요인, 필요 요인. 투입 요소에 들어가나?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투입. 응? 소인 요인.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투입, 변환 과정, 산출에서 어디 들어갈까요? 일단 산출은 아닐 것 같고. 그죠? 과정이 들어가나? 소인 요인, 필요 요인이? 뭘 들어가요? 일단 1번, 2번, 3번 확실히 맞았습니다. 여기 답은 4번이 틀린 것 같은데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들께. 응?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서가 아니고 그럼 어디에서? 응?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마음에 안 드세요? 소인 요인, 필요 요인은? 그럼 그냥 의료, 보건의료가 아니라 그냥 의료? 응? 의료 전달 체계에 속한다. 지금 답은 4번이 확실히 맞았어요? 4번이 맞아요? 다시 한번 1번, 3번, 2번, 3번 안 읽어도 돼요? 1, 2, 3번 확실히 맞았으니까? 응? 확실히 맞은 것 같아. 그럼 4번. 자, 4번 소인 요인과 필요 요인은 투입 요소. 투입은 맞아요, 근데? 투입? 몰라, 그것도 몰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 이것도 몰라? 근데 뭘 4번이라고 그랬어요? 왜 4번이라고 그랬어요? 응, 얘기 좀 해보세요.
필요 요인은? 투입이 아니지 않나? 필요가 그럼 뭐에 속할까요? 응? 아, 산출. 네, 의사가 진단했는데. 아, 의사가 진단했으니까 산출이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나. 자, 일단 소인 요인은 확실히 투입이 맞대요. 그럼 여러분도 인정합니까? 네, 맞아요. 그럼 필요 요인은? 필요 요인이 산출이야? 산출? 뭐, 그치, 과정이지. 필요 요인이잖아요. 의사가 딱 진단을 해서, 아, 이거 필요합니다. 얘기하는 건 상호작용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변환 과정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 요인은. 그래서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소인 요인은 맞습니다. 필요 요인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근데 정답 구하기는 괜찮았어요. 1, 2, 3은 확실히 맞으니까.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자, 9번입니다. WHO의 보건행정의 범위. 아, 이건 너무 쉽다. WHO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이런 거 쉬워요. 자, 10번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이것도 엄청 쉽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능률성이 있으면 능률성을 해야 돼. 근데 없으니까 효율성. 답은 4번으로 하시고요. 자, 11번입니다. 보건행정 과정의 기술적 접근 방법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기술적 접근 방법 하면 우리 앞자만 따서 생의환 역사. 앞자만 따서 하면 예, 전은 없었죠. 우리 생의환 역사에서 전은 없었어. 답은 1번이네요. 자, 12번입니다. 보건행정에서 정의하는 사회과학적 의미. 이것도 앞자만 따서 가역, 비정, 법경관. 그럼 해당되는 건 뭐예요? 관리적 접근 방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제 또 체계 모형으로 또 다시 들어갑니다. 보건의료 제도에서 투입 요소에 속하는 것이 아닌 거. 자, 인력 투입되지요. 시설 투입됩니다. 지식 되지요. 그치? 자, 보건 조직 이것도 되는 거 아닌가? 보건 장비 이것도 되는 거 아닌가? 네? 조직은 뭐예요? 조직은 변환 과정이에요. 변환 과정. 그치? 그러니까 우리 조직하면 그 조직도의 조직이 아니라 조직을 하는 과정이에요. 조직하는 과정. 그렇죠? 그래서 이거 조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변환 과정이지 투입은 아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요거 우리 연습학원 가긴 해야 되겠다. 13번. 일단 13번 합시다. 유임을 볼게요. 보건행정의 체계 모형입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책에선 배웠거든요. 환자와 공급자 간의 상호작용 뭐예요? 체계 모형 중에 투입, 과정, 산출 중에서 상호작용이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효과, 효율, 형평성, 산출. 자, 시설, 물자, 지식, 시간, 투입. 통제, 조정, 피드백. 그러니까 환류. 피드백입니다. 자, 기후, 문화, 국가 정책은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환경. 자, 사업의 비용을 분석했대. 비용 분석했대요. 네? 비용을 분석해서 이거 괜찮은 건데 아니면 이거 손해보는 건데 이렇게 했어요. 이게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비용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받겠죠. 그래서 그거 갖고 활용을 하는 거니까 피드백이에요. 자, 삶의 질, 산출. 인구 집단, 환자, 투입. 자,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몽땅, 변환 과정. 자, 정보 시체, 보건의료 체계, 경제 동향, 이런 건 뭐예요? 환경에 속하는 거죠. 자, 건강의 개념, 여기서 하고 갑시다. 자, 건강의 개념,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유체적, 정신적 건강과 능률, 윈슬로우. 자, 외부 환경, 내부 환경 향상성, 버나드. 건강, 불건강 연속성, 던. 환경, 인간 생물학, 생활방식, 의료체계, 라논드. 숙주, 병원체 환경이 평형을 이루어 생태학적 모형. 환경, 생활습관, 인체생리, 보건의료 시스템, 총체적 모델.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을 중시하는 거, 사회 생태학적 모형. 자, 프로시드 모형입니다. 이거 정리할까요? 자,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사회적 진단 단계.
다음이 역학적 진단 단계. 그 다음이 행동적, 그 다음에 환경적 진단 단계. 행위 또는 환경적 진단 단계. 행동 뭐 이렇게도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가 교육적, 조직적 진단 단계. 그 다음이 행정, 그 다음에 정책적 진단 단계. 여기만 오면 저 소리 때문에. 그 다음에 수행. 그죠? 그 다음이 평가. 자, 평가 순서 좀 얘기해 주세요. 과정평가, 그 다음이 역량평가, 그 다음이 결과평가. 결국 역량평가는 단기적인 거예요. 얘는 장기적인 거. 자, 역량평가는 특히 1, 2, 3, 4, 5. 그러니까 4, 5단계의 변화를 보는 게 역량평가. 그리고, 아니. 과정이 4, 5단계. 그리고 역량평가는 3, 4단계. 그리고 결과평가는 이게 삶의 질을 보는 거죠. 삶의 질이 어떻게 됐는데 이걸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프로시드 모형.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안 나왔는데요. 솔직히 이 모형이 수정됐거든요. 수정되기 끝나됐거든요. 그래서 수정이 어떻게 됐냐면, 자, 얘를 합쳤어요. 얘네 두 개를 합쳤어요. 이게 2단계예요. 이게 수정된 모형이에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그러니까 6단계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 뒤져봐도 우리 쪽은 계속 옛날 모형 갖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에 뭐 수정된 또는 6단계의 프로시드 모형에 의거해서 라고 하면 요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원래는 7단계거든요. 6단계 또는 수정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걸 하나로 합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올까봐. 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신념 모형, 건강증진 모형.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렇지? 일단 프로시드 모형부터 볼게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사정하는 단계. 삶의 질 하니까 사회적 진단 단계. 그 다음에 소인 요인, 강화 요인, 촉진 요인을 사정하는 단계는 교육적, 조직적 진단 단계. 그것도,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네 번째 단계 되게 중요하다. 자, 소인 요인, 또 강화 요인, 또 가능 요인을 찾아내는 단계. 소인 요인은 성향이고, 강화가 뭐죠? 강화? 자, 가능은 뭐예요? 가능. 다른 말로 촉진 요인이라고 하죠. 가능 요인 하면 기술과 자원을 얘기한다. 얘기를 했고, 강화 요인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표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운동을 했더니, 오히려 운동했더니 기분이 더 좋아졌어. 그럼 운동했더니 기분이 좋아진 거 무슨 요인이 돼요? 강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운동을 했더니 기분이 좋아져. 그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 요인은 그런 것들.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도움, 이런 것도 강화 요인이 되긴 하지만, 내 스스로 그걸 했더니, 괜찮아졌어. 더 좋아졌어. 그럼 그것도 강화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하여튼 요거 있고요. 요게 네 번째 단계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족한 자원을 사용할 가치가 가장 큰 건강 문제. 뭐예요? 우선순위 1순위를 뽑는 거죠. 우선순위 1순위 뽑는 게 무슨 단계? 역학적 진단 단계. 그치? 자, 건강신념 모형입니다. 자, 번호 붙여요. 인지된 감수성. 여러분, 왼쪽, 오른쪽,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인지된 감수성 1번. 어디 들어가요? 응? 이렇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 중에 어디 들어가? 감수성. 왼쪽에 들어갑니다. 인지된 질병의 심각성 2번하고 이게 어디 들어가? 왼쪽에 들어가요. 행위에 대해 인지된 이익. 이게 오른쪽에 들어갑니다. 3번이라고 붙이시고, 인지된 장애. 오른쪽에 들어가고 얘는 4번이라고 붙여주세요. 행위를 위한 중재, 요걸 5번이라고 쳐. 요게 뭐죠? 행위를 위한 중재가? 행동의 계기.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특정 행위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수행 시 불편하다. 이거 못 느끼는 거예요. 장애를 느끼는 거지. 4번입니다. 자, 2번이에요. 사람들이 특정 질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는 거. 심각성이겠지 뭐. 2번을 얘기해요. 3번입니다.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든지 혹은 그 정도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든지를 인지하는 거. 이익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예방접종을 하면,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난 독감은 안 걸릴 거야. 그런 것 때문에 행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익을 내가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개인이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인지 정도. 내가 그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거.
이게 감수성 1번이죠. 심각성 아닙니다. 자, 5번 개인 교육이나 상당, 우편열서 등을 통해서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게 5번 행위를 위한 중재, 행동의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건강증진 모형 있습니다. 이것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얘기해 주세요. 일단 그러니까 번호를 붙여주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번호 붙여주세요. 1, 2, 3, 4, 5번 붙이시고요. 자기 효능감 어디 있었어요? 가운데. 지각된 장애성? 가운데. 유익성? 가운데. 긴박한 적정 수요? 오른쪽. 긴박한 적정 선호?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자, 1번이에요. 개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절을 할 수 있는 본질을 강화시켜주는 대안적인 행동. 이게 뭐야? 개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절을 할 수 있대. 그거를 강화시켜준대. 여러분이 높은 수준의 조절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거. 자기 효능감. 옳지.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입니다. 특수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익성이나 결과. 지각된 유익성을 얘기하겠지. 3번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용 불가능성, 편리하지 않은 뭐예요? 장애를 느끼네. 2번이고요. 자, 직장이나 가족, 또 가족의 책임감 같은 환경의 우발 가능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절 수준이 낮은 행동. 아, 내가 직장에 다녀. 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 결국 가족의 책임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죠. 그죠? 그럼 이걸 뭐라 할까? 적정 수요. 라고 하는 거죠. 긴박한 적정 수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WHO의 건강의 정의입니다. 조금 여러분 지루하면 문제 풀자고 얘기해 주세요. 자, 일단 1번 보건학적 개념으로 물리적으로 쾌적한 공해 없는 환경. 네, 이거 신체적인 안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번 본인이 생각한 이상적인 자아,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 뭐 등등 여기 일치가 되면 정신적 건강.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인 역할과 규칙,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건강. 네 번째는 상해나 장애가 없으면서 동시에 생리적인 기능이 정상 범위. 그러니까 이거는 신체적인 건강. 자, 5번입니다. 개인의 즉각적인 판단, 정신적인 초월, 뭐죠? 영적 건강이에요. 자, 우리 공중보건 역사는 좀 힘들 것 같지요? 그렇지? 요거는 조금 더 머리 아프겠죠? 일단 37번까지 하고 문제 풀을게요. 보건행정가 역할입니다. 역할을 크게 3개로 나눠놨어요. 책에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 역할, 2번의 정보적 역할, 3번의 의사결정자 역할. 그래서 나눠놨는데 여러분 굳이 나누지 마시고 그냥 잘 짝짓기만 잘하시면 돼. 자, 대인관계 역할에서 번호 붙이시다. 1, 2, 3, 4 번호 붙이시고요. 정보적 역할도 번호 붙이세요. 다 번호 붙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이에요. 보건 관련 문제에 사회 전반의 이익과 권한을 대표하거나 각종 의뢰 행사에 해당 기관의 장,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한대요. 뭘까요? 이게 맞아? 각종 의뢰 행사에 참여해. 아, 지도자? 그것도 있으려나? 잘 대답이 안 나온다. 그럼 2번으로 그냥 나옵시다. 외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대요. 섭외자. 자, 3번 보시면 부하 직원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뭐예요? 부하 직원과 상호작용인 거.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지도자. 그러면 네 번째, 자, 개념적 기술, 인간적 기술, 업무적 기술이 필요한 역할을 행정가라고 합니다. 행정가. 그럼 1번은 뭐겠어요? 정보관리자예요. 자, 우리 개념적 기술, 인간적 기술, 업무적 기술 하면 뭐 생각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세요? 그림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네모 이렇게 박스 그린 거 생각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요거. 그래서 이거는 최고 관리자. 얘는 중간 관리자, 하위 관리자. 최고 관리자한테 가장 많은 거는 개념적 기술. 그렇죠? 그리고 그 누구도 다 같이 똑같이 많아야 되는 거는 인간적 기술. 인간적 개념. 그 다음에 하위 관리자가 가장 많아야 되는 게 기술적, 업무적 개념이 있어야 된다. 어떤 거? 예, 요거예요. 요 세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 행정가란 말이에요. 그치? 자, 그리고 정보적 역할에 1, 2, 3번 해놨을 거고, 정보, 메일, 관련자, 관리. 뭘까?
정보도 매일 봐야 돼. 메일도 계속 봐야 돼. 예, 이게 모니터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공무원 되면 꼭 뉴스 같은 거 들어라. 그치? 이겁니다. 모니터 역할. 보건행정의 중요 요소인 보건교육을 집행하는 자, 교육자. 보건 관련 지식을 숙지하고 활용하라. 예, 전문가. 의사결정자입니다. 역시 저기 번호 붙여주시고 1번. 전문 기술을 활용해서 보건의료 활동을 수행하거나 주위에 있는 전문 기술자를 파악해서 활용하는 거. 전문 기술자를 활용하는 거래요. 관리자지, 관리자. 자, 2번은 나머지 하나 쓸 거고 3번입니다. 예산을 책정, 일에 대한 프로그래밍. 예, 이게 자원분배자네요. 협상자는 중재자죠. 그럼 2번은 4번이겠구나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행정가 역할도 가끔가다 나옵니다. 은근슬쩍 어려우니까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들어갈게요. 자, 우리 12번까지는 했고요. 13번까지는 했고요. 14번입니다. 행정가정론 입장에서 보건행정의 최종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 자, 정보 시책, 아까 뭐에 들어간다 그랬지? 시책, 환경에 들어갑니다. 의료기술 발달될 때, 그럼 여러분들도 이건 최종 산물이라고 하겠다. 의료기술이 발달될 때, 보건행정에 있어서 이건 뭘까요? 환경에 들어갑니다. 환경. 건강증진, 요게 최종 산물, 우리의 최종 산물이죠. 의사결정은요? 의사결정, 과정이죠, 과정.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5번입니다. 건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다 아실 것 같아서 정리는 안 해드려. 자, 생화학적 모형 틀려요, 맞아요? 질병의 원인이 하나다. 단일론입니다. 단일론. 자, 생태학적 모형 개인의 사회 심리학적 행태적 요인 하면 뭐예요? 사회 생태학. 자, 수레바퀴 모형 유전적 요인이 있다. 맞죠?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태어난 숙주였었습니다. 자, 총체적 모델, 병인 숙주 환경, 무슨 모형? 생태학적 모형. 답은 3번이에요. 자, 16번입니다. 투입, 전환, 산출, 또 체계 모형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전환 과정, 변환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투입,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요게, 진료 서비스가, 자, 헷갈리나? 자, 그럼 병원 시설은요? 투입, 행정 진행 조정, 행정 진행을 조정한 거예요. 그럼 피드백이에요. 완료. 그러니까 행정 진행을 조정한 거야, 조정.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서 조정을 한 거죠. 그러면 답은 2번이야.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는 누구랑 들어가나? 환자랑 의사랑 만나잖아요. 만나서 저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과정이죠, 과정. 상호작용. 답은 2번이에요. 자, 17번입니다. 자, 변환 과정으로 오른 거 또 나옵니다. 자, 건강증진 동기부여. 자, 건강증진 뭐에 속해요? 건강증진. 산출. 동기부여는요? 동기가 부여됐어. 응? 이게 변환 과정이에요. 과정. 동기부여돼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정이에요. 변환 과정. 너무 심한데. 가뜩이나 지금 우리 공부하기 싫어서 지금 다른 거 좀 찾고 있는 판국이 아주 잘 돼서 공부하기 싫어 좋겠어. 자, 기획, 조직, 명령, 통제. 이게 변환 과정이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원, 재정, 교육, 투입. 치료, 진단, 투약. 이것도 변환 과정 아니에요? 치료, 진단, 투약하는 거. 의사 만나면 치료해주고, 진단해주고, 투약해주잖아요. 변환 과정 맞잖아요. 그치? 아니에요? 이거 투입이야? 아니에요. 이거 변환 과정이에요. 그럼 변환 과정 2번, 4번 답이 두 개예요? 아니잖아. 문제를 보세요. 17번 보세요. 문제. 보건행정의 행정가정론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체계가 아니야. 그치? 보건행정이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 변환 과정이 뭐냐고 하면 4번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함정이구나. 보건행정의 행정가정론에 있어서의 변환 과정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시고 자, 우리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